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우승영입니다. 좀 특별한 스피커를 가져왔어요. 하얀 스피커죠. 이 뒤에 있는. 지난 오디오 쇼 때 이 스피커를 처음 봤는데 2월 달에 있었던 한 수입원의 제품을 여러 개를 헤드폰 앰프, 헤드폰 스피커 이렇게 쭉 들어봤는데 유독 이 스피커가 계속 기억 속에 남는 거예요. 귀에서 그 소리가 계속 맴도는 이런 현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샘튜브에 다시 들어보고 싶어서 오디오 쇼 때는 사실 소리를 제대로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샘튜브 밝은 조명 속에서 좀 곳곳을 비춰보면서 소리도 좀 제대로 파악을 좀 해보려고 가져왔습니다. 이 회사가 키 오디오예요. KII인데 독일 회사거든요. 이거를 특별하게 어떤 이니셜을 담은 게 아니라 열쇠할 때 키를 그렇게 발음상 독일어 발음으로 키 I자를 두 개 써서 그렇게 이름을 재밌게 지은 것 같아요. 이 회사의 CTO, 그러니까 기술 고문이자 이제 기술 대표죠. 브루노 푸제이가 여기 CTO로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도 눈에 좀 띄고 소리가 일단 무엇보다 좀 유난히 귀에 들어왔었습니다. 투바디로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래쪽 바디하고 위에 바디 이런 것도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건지, 그리고 따로따로 어떻게 소리가 나는 건지 이런 것들도 좀 궁금했었고, 그래서 오늘 샘튜브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키오디오는 생긴 지 올해가 딱 10년 됐네요. 2014년에 생긴 회사고 독일 서북쪽, 항구 쪽에 가까운, 네덜란드에 가까운 쪽 독일 베스트팔렌 지방에 있는 하임켈렌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회사 설립한 분은 크리스 라이카르트라고 딱 실용음악과 선생님, 교수님 같은 그런 분 같아요. 전문 기타 연주자이기도 하고 실용음악을 가르치던 분이었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키오디오를 설립하고 기술 자문으로 이제 브루노 푸제이가 같이 대표로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브루노 푸제이가 눈에도 잘 띄죠. 키오디오는 그래서 그 10년 사이에 제품을 그렇게 많이 만들진 않았고, 오늘 볼 이 제품 키3, 이 제품이 사실은 이 회사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보다 더 컴팩트한 키7이나 이런 제품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키3를 중심으로 베이스 모듈인 BXT 같은 걸 만든 걸로 봐서도 아직까지는 이 회사는 키3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키3가 핵심인 그런 회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여기는 이 제품을 보시면 두 박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위에 있는 게 바로 키3예요. 상단에 키3가 있고 아래쪽에 받침 역할을 하면서 베이스 모듈 역할을 하는 BXT, 이렇게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게 이제 키 컨트롤이라고 하는데, 이게 단순히 이 컨트롤러의 역할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디지털 프리앰프, 그 다음에 디지털 입력, 그 다음에 아날로그 입력하고의 링크 이런 걸 수행하는, 그리고 이제 블루투스도 여기서 수신을 하고, 기본적으로 전체 사운드의 허브라고도 할 수 있고 입력단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위아래와 더불어서 이 제품의 한 파트가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키 컨트롤이고요. 이 제품에 대해서는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이 스피커는 액티브 시스템이에요. 브루노 푸제이가 CTO로 있다는 걸로 아마 처음부터 짐작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 브루노 푸제이가 설계한 D클래스 증폭단이 대거 투입이 되어 있는 그런 스피커입니다. 상하가 별도의 독립 전원을 받을 수 있는데, 두 모듈 간의 신호도 그렇고 전원도 그렇고 둘 중에 한쪽에만 연결하면, 링크만 걸어주면 전원부터 신호들을 전부 다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제작이 되어 있고요. 일단 위아래를 보면 이 중심이 되는 키3, 이 제품은 유닛이 자그마치 6개가 들어가 있어요. 앞에서 보면은 한 2개밖에 안 보이잖아요. 위쪽이 트위터, 왼쪽이 지금 그릴 속에 들어가 있는, 저게 빠지지 않더라고요. 천으로 되어 있는 그릴 속에 들어가 있는 미드레인지가 있고, 처음에는 그걸 미드 베이스로 아실 수 있는데 그게 미드레인지고, 옆쪽에 2개, 그 다음에 뒤쪽에도 또 2개, 세로로 2개, 그렇게 총 6개의 액티브 드라이브가 들어가 있습니다. 각 유닛은 똑같이 250W D클래스 증폭단으로 드라이브를 하는, 각 유닛을 살펴보면 트위터가 1인치고 금속 그릴 안에 들어가 있어서 커스텀 웨이브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자사에서는 이 스피커의 그 지향각에 맞춰서, 이 사운드 컨셉에 맞춰서 각이 2번 바뀌어요. 그냥 일반 웨이브 가이드랑 약간 다른 디자인으로 밖에서부터 보면 완만하게 들어오다 갑자기 좀 각도가 좀 더 커져서 그렇게 유닛까지 도달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는 5인치 구경의 미드레인지가 이 그릴 안에 들어있고, 그 측면은 전부 6.5인치예요. 미드레인지도 그렇고 멀티 우퍼가 들어갈 때 거의 표준처럼 쓰이는 그런 사이즈죠. 6.5인치 구경에, 제가 보기엔 이 재질이 약간 알루미늄 같아요. 살짝 두드려보면 알루미늄을 얇게, 이것도 샌드위치 구조로 만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제작한 그런 우퍼가 측면에 2개, 뒤쪽에 세로로 2개 이렇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이걸 이제 BXT라고 부르는데 설명이 어디도 나와 있지 않은데 제가 그냥 이름을 붙여보면 베이스 익스텐션 타워 같아요. 제 맘대로 지은 이름입니다. 여하튼 그러니까 아래쪽 대역을 담당하는 베이스 모듈이자 타워형으로 생겨서 그래서 BXT라고 이름을 지은 것 같은데 이 아래쪽은 X자로 되어 있는 굉장히 견고하게 만들었는데 받침 플레이트가 있고요. 이걸 조립을 해보면 굉장히 무거워요. 베이스 모듈 2개 따로, 그 다음에 위에 키 3는 따로따로 박스에 포장이 되어 있는데 뒤쪽에서 슬라이드로 끼우게 글쎄 스마트하게 만들었습니다. 위를 조이고 이럴 필요 없이 살짝 좁아지게 그렇게 되어 있는 가이드에 이렇게 끼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맨 아래 받침 플레이트에는 BXT를 끼우고 BXT 상단엔 다시 키 3를 끼우게 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다 들어가면 딸깍하고 이렇게 잠기게 되어 있는 아주 견고하게 독일인들이 만든 만듦새답게 단차 하나 없이 딸깍 잘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BXT는 여기 유닛이 더 많아요. 앞쪽에 4개 똑같은 전부 6.5인치 유닛을 쓰는데 정면에 4개, 측면에 이번엔 세로로 2개씩 총 8개가 있죠. 그래서 또 역시 각 250W 출력의 액티브 D클래스 증폭 모듈들이 각 유닛마다 드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총 10개 몇 개예요? 총 14개 유닛이 들어있고 위쪽 키 3는 총 6개 유닛에 1500W, 그 다음에 아래쪽 BXT는 총 8개 유닛에 2000W. 그래서 한쪽에만 위아래 합쳐서 3500W 출력을 하는 그런 액티브 드라이버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꽤 큰 구성의 스피커입니다. 다만 스피커 자체를 굉장히 슬림하게 만들어서 유닛이 이렇게 보면 또 옆으로 숨겨놓고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정면에서 보면 뭐가 이렇게 많다 이런 느낌은 안 들거든요. 좀 이따 소리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 슬림하게 또 낯선 브랜드로 보셨다가 음악을 듣기 시작하면 그 모든 선입관과 상상력이 무너지게 됩니다. 제품을 좀 더 살펴볼까요? 이 제품은 기본적으로 지금 말한 액티브 모듈에 DAC가 들어가 있고 DSP,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DSP 필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외부에 있는 키 컨트롤로 모든 동작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키 3든 아래쪽에 있는 BXT든 둘 중에 하나의 전원을 꽂아야 되는데 이렇게 쌓아놓으면 당연히 아래쪽 BXT가 꽂기가 편하겠죠? 어거노믹스라고 해야 되나? 사람이 조작하기에 편한 순서대로 이 스피커를 사용자 환경에 맞게 쓰기 편하게 그런 것들로만 꽉 채워져 있습니다. 저희 보통 이제 밸런스 입력이라고 부르는 그 홀 3개짜리 단자가 있잖아요. 거기에 디지털 AS EBU와 아날로그 밸런스 입력을 둘 다 받을 수 있어요. 그걸 받고서 디지털인지 아날로그인지 거기서 토글 스위치로만 바꿔주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다른 스트리머를 밸런스 출력을 해서 꽂을 수도 있고 디지털 출력을 해서 그대로 AS EBU 케이블로 꽂으면 그 다음엔 여기서 선택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바운더리라고 그래가지고 스피커를 뒤쪽에서 얼만큼 거리를 둘 건지를 그걸 또 세팅하는 방법이 있어요. 벽에서 가깝냐 뭐냐 옆벽이냐 뒷벽이냐 이거에 따라서. 그 다음에 컨투어라고 해서 이게 조금 복잡해요. 이건 아직 안 해봤는데 대역을 위아래 뭐 플러스 마이너스 3dB씩 보정하는 뭐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300Hz, 3kHz, 그 다음에 10kHz 세 구간을 보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그런 게 있어요. 저희는 전부 그냥 디폴트로 맞춰놓고 12시 방향에 맞춰놓고 시청을 했고요. 그런 거를 보정할 수 있는 그런 스위치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하는 이 소위 랜선 꽂는 데이터 케이블 꽂는 그런 단자가 2개가 있는데 한쪽이 2인이고 하나가 스루인데 2인이 이제 이 컨트롤러 같은 외부 입력이 들어가는 그쪽 2인이고 스루는 아웃이에요. 스루에서 나가서 다른 스피커 인에 꽂으면 두 스피커가 좌우 채널 역할을 하게 서로 역할이 나눠집니다. 어느 쪽을 좌로 할 건지 우로 할 건지 R, L을 토글 스위치로 맞춰주면 좌우 스피커 역할이 딱 맞아 떨어집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팅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컨트롤을 누가 하냐? 바로 이 키 컨트롤이 하죠. 중요한 건 아날로그 입력은 뒤쪽에 있는 아까 입력 XLR 입력 있죠? 거기에 스트리머나 뭐 외부 아날로그 출력한 기기들은 거기에 꽂으면 되고 그래서 아날로그로 맞추면 되고 디지털 기기들은 여기 직접 꽂을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USB, 토스 링크, 그다음에 SPDIF 동축이죠. 이거를 다 여기 꽂을 수 있고 그걸 꽂고 나선 얘랑 스피커하고 교신만 하면 돼요. 이 링크로. 이게 웬 게임기인가 하면서 봤는데 이 키 컨트롤이 또 굉장히 많은 기능과 성능이 들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지금 같은 디지털 프리앰프 역할을 해요. 디지털 기기들이 입력이 되는 입력단이 되기도 하고 볼륨이 이게 무저항 볼륨, 무손실 볼륨이라고 하죠. 굉장히 촘촘하게 돌아가고 매우 정교하게 돌아갑니다. 입력을 이렇게 선택만 해주면 이렇게 바뀌게 되고 말씀드렸듯이 블루투스 입력도 받는 그렇게 동작하게 돼 있고요. 제품 디자인도 이쁜 게 이 I자 위에 점 2개 있잖아요.
이거를 아주 디자인적으로도 잘 살린 것 같아요. 이 컨트롤러에도 그렇고 스피커에서도 그렇습니다. 내부에는 DA 성능도 꽤 높죠. 24비트에 384kHz까지 PCM으로 DSD 128까지 프로세싱을 하는 그런 DAC가 내장되어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 스피커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DSP예요. 브루노 푸제이가 디지털 필터까지 전부 설계를 해서 자신이 만든 D클래스 증폭 모듈에 본인이 타일링한 그런 소리가 나게 만든 그런 DSP 필터가 들어가 있어요. 그걸 이제 액티브 웨이브 포커싱이라고 하는데, 이 액티브 웨이브 포커싱이 키3와 BXT 이 스피커가 다른 스피커들하고는 거의 다른 소리가 나게 하는 그런 사운드 핵심입니다. 이건 음악 듣고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음악 들어보시죠. The look of love is saying so much more than words could ever say. And what my heart has heard, well, it takes my breath away.
just to love you now that I have found you. 기본적으로 이 키오디오의 키3라는 스피커는 시청자 쪽에서 보면 약간은 독특한 스테이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테이징을 넓게 펼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여준다기보다 시청자가 몰입하게 만드는 독특한 지향을 하는 그런 포커싱 방식이 좀 있어요. 보통은 스테이징이 넓고 자연스러우면 입체적이다. 그리고 뭐 앞뒤 간의 거리가 잘 느껴진다.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하이엔드 스피커들을 논할 때 그런 기준에 익숙해져 있는데, 이 스피커를 들으면서 조금 놀란 건 뭐냐면, 이게 일단 굉장히 적막하기도 하지만 내가 딱 현장에 들어와 있는 듯한 약간 착각에 빠지는,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스러운 스테이징 속의 내가 아니라 어떤 홀로그래픽한, 아주 극단적으로 홀로그래픽한 느낌이 들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스피커 자체가 측면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자연스럽게 펼치는 그런 스테이징을 만들지 않고 적극적으로 시청자한테 이 무대 입체적인 모습을 그대로 전해줍니다. 이거는 포워딩하다는 의미하고 좀 달라요. 스테이징을 만들어주는데 마치 헤드폰을 쓰고 앞을 바라보듯이 미세한 부분까지를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브루노 푸제이가 설계한 액티브 웨이브 포커싱이라는 방식인데, 저희가 이제 종종 카디오이드 방식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스피커를 중심으로 원형으로 생기는 이런 방사 반경이 아니라 뒤쪽은 조금씩 줄어들어서 맨 뒷부분은 살짝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걸 하트 모양으로 생겼다고 보통 표현하는 그 카디오이드예요. 그래서 뒤쪽으로 생기는 음장을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오게 해서 시청자에게 좀 더 몰입을 하게 해주는 그런 방식이죠. 저희 이제 콘덴서 마이크 방식이 그런 카디오이드 방식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이 스피커의 그 재생 기법이 그렇습니다. 그 소리가 어떻게 들리냐면 굉장히 정밀한 스테이징이 나와요. 스테이징이 저희가 탁 트인 들판 같은 스테이징이 있고, 어떤 건 물속에 들어가 있는, 옆에 소리가 아무것도 안 들리는 그런 스테이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제품이 딱 후자입니다. 스테이징은 대단히 입체적인데 이렇게 탁 트인 어떤 귀가 뻥 뚫린 이런 느낌이 아니라 사람이 딱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느낌. 그래서 이 스피커를 스튜디오에서 모니터로 쓰기에도 아주 적합하게 설계되어 있는 그 방식이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 브루노 푸제이의 그 액티브 웨이브 포커싱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그 키3만 보면 총 6개 유닛이 앞쪽에 2개, 측면에 2개, 뒤에 2개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각각은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심지어 뒤를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다 앞쪽을 지향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뒤는 뒤로 나오게 소리가, 뒤로 나온 소리의 비율이 앞이나 옆하고 다른, 본인들이 연산으로 계산해낸 전체적으로 앞쪽으로 좀 쏠린 그 비율만큼 나오게 만들었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했어요. 측면은 또 측면대로의 비율이 있겠죠. 그래서 그 비율대로 나오는 그런 음량의 그런 파워 핸들링이 전체적으로 앞쪽으로 이렇게 쏠리게 만든 그런 음장을 만들어낸다는 그런 방식이 액티브 웨이브 포커싱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 브루노 푸제이가 설계한 액티브 웨이브 포커싱이라고 하는 독특한 음장과 사운드 품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아래쪽 바디에 해당하는 BXT가 붙으면 이게 확장이 되죠. 특히 저음 쪽이 훨씬 확장이 되고, 키3가 있는 위와 아래쪽에 있는 BXT 두 대역 중에 이 액티브 웨이브 포커싱이 좀 더 많이 작용하는 건 청감상으로는 BXT 쪽이 훨씬 더 많이 작용을 합니다. 베이스의 음장이 좀 더 사람을 몰입하게 만드는 구조로 나온다는 얘기죠. 처음에 들어본 4플레이 101 이스파운드, 이 곡을 들어보면 저희가 아는 다이나믹이 굉장히 아주 뛰어난, 지금 이 키3 BXT 조합보다 훨씬 비싼 스피커들에서 나오는 고급의 베이스와 비교했을 때 뭐 베이스 품질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렇게 몰입감을 주는 베이스는 처음 들어봅니다. 일단 청감상으로 노이즈 레벨이 굉장히 낮게 들리는 건 음이 이렇게 흐트러지질 않고, 제가 반복해서 자꾸 몰입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는데 그 말밖에는 적합한 말이 없을 것 같아요. 베이스가 사람을 싹 둘러싼, 마치 그 에어백으로 사람을 꽉 둘러싼, 에어백은 사고 날 때 쓰는 거니까 큰 아주 풍선이 사람을 빈틈없이 꽉 둘러쌌을 때 느낌 있잖아요. 베이스가 그렇게 사람을 눌러옵니다. 그 느낌이 어떻겠어요?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터지면서 번져가는 베이스하고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이게 독특합니다. 그래서 베이스의 육중함이나 몰입감이 대단해요. 게다가 이 옥타브 변화에 따른 주파수 반응이 아주 플랫해서 아주 베이스가 안정적이기까지 해요.
그래서 이 곡 101 이스트바운드 처음에 킥드럼을 들어보잖아요. 이 정말 멋있는 베이스가 나와요. 바람을 가득 넣어서 아주 단단해진 축구공을 마음대로 프리킥을 한번 딱 때리는 느낌? 굉장한 탄력과 아주 호쾌한 쾌감 같은 게 멋지게 날라옵니다. 어쩌면 이게 녹음이 되어 있는 음원에 좀 더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서 그 소리를 듣고 있는 순간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런 노이즈 레벨이 낮은 효과를 내는, 이게 제가 보기엔 이것도 액티브 웨이브 포커싱의 결과물 같아요. 옆으로 방사를 하는 유닛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율을 계산해내서 앞쪽으로 사운드가 몰입을 하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고음에서 반짝이는 느낌들 있잖아요. 기타 소리도 그렇고 베이스 울림도 그렇고 이런 것도 똑같아요. 킥드럼하고 다른 대역에서 어떤 몰입감과 이런 선명한 느낌들, 외곽선이 이렇게 선명하게 드러나는 느낌들, 이런 게 대단했습니다. 최고조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세밀한 느낌들, 이런 클래식의 대편성은 어떻게 들릴지 이게 굉장히 궁금해져서 바로 또 이제 여러 곡을 들어봤죠. 그 중에서 이 테오도르 프란치스가 차이콥스키 교향곡 6번 지휘한 이 3악장을 들어보면 미세한 음으로 시작해서 쇄도해 오는 이런 느낌들, 그러다가 트랜전트로 쾅 폭발하는 이 과정까지, 이런 게 어떻게 그려질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이런 곡을 들어보면 야금부터 강음까지의 다이나믹의 변화, 숫자를 눈금을 이렇게 좀 더 잘게 부숴가지고 보여주듯이 아주 촘촘하게 이렇게 좀 더, 원래는 같은 음의 크기라고 생각했던 그런, 이 곡을 뭐 수백 번도 들어봤을 텐데 똑같은 음의 크기라고 느꼈던 부분들도 사실은 조금씩 늘어났다가 조금씩 줄고 있는 이런 구간의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사실은 음장을 포기한 헤드폰에서 듣는, 그랬을 때만 들리는 그런 음의 차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스피커는 그런 사운드 스테이징을 하이파이적으로 두 스피커가 들려주는 그런 공간 내에서 헤드폰에서나 들을 수 있는 그런 미세한 소리의 차이를 낱낱이 들려주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 곡을 듣는 또 대단한 어떤 독특함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곡에서 좀 더 드라마틱한 부분은 뭐냐면 주로 이제 BXT 아래쪽 모듈이 더 많이 활약을 해서 들리는 부분인데, 베이스가 아주 큰 파워 핸들링에서도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잠깐 이 스피커를 뭘 만들었나 잠깐 찾아보면 항공기 등급 알루미늄으로 전체 베이스를 만들었어요. 단단해요. 그냥 이렇게 견고하다는 표현보다는 꿈쩍도 안 하는 아주 두터운 벽으로 만든 그런 인클로저에 수납을 한 그런 액티브 시스템이 지금 같은 베이스를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로 아주 강한 음으로 땅 때리는 짧은 순간, 이 순간의 그 오디오적인 쾌감은 아주 최고조로 올라가고, 그 악기들이 낱낱이 나눠져서 보이는데 그게 막 몰렸다가 순간 정적이 되는 이런 드라마틱한 순간들, 이런 거 정말 멋있게 표현한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오케스트라 현장에서는, 그 넓은 공간에서는 이런 집중이 나오기가 쉽진 않아요. 오히려 이쪽이 지금 그걸 녹음한 걸 그대로 재현할 수 있다면, 지금 같은 재현이라면 현장에 듣는 것보다 연주자나 지휘자나 심지어 작곡자가 묘사하려고 한 그 부분을 더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펼쳐집니다. 놀랍죠? 그런가 하면 편한 느낌의 소리, 저희 이제 종종 끝곡으로 항상 테스트를 꼭 해야 되는 이 Look of Love 같은 곡을 들어보면 저쪽에 여가수와 내가 딱 대면하고 나 혼자만을 위해서 노래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 무대도 좁아요. 이 정도의 공간에 노래를 하고 있구나라고 느껴지는 그런 실제 모습과 그 크기만큼을 그대로 눈앞에서 보고 있는 듯한 느낌, 이게 좀 더 드라마틱한 것 같아요. 목소리는 되게 편한 목소리로 부르는 그런 노래인데, 이 사실감은 대편성이나 이런 아까 말한 재즈곡을 듣는 거하고는 또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자, 낯선 키 오디오에 이 스피커를 앞에 놓고 조금 신선한 느낌이라고 그럴까요? 아, 이런 스피커도 있구나.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더 현장에 더 다가간, 좀 더 사실적이고 좀 더 입체적인, 그리고 실제 어쿠스틱이구나라는 느낌을 이전에 이거보다 훨씬 비싼 그런 스피커들에서 들었던 소리를 떠올려 가면서 잠시 여러 음악을 들어봤습니다. 물론 이 스피커도 싸진 않아요. 일단 액티브 모듈이 안에 들어가 있기도 하지만 그런 스피커들하고는 좀 경향을 달리하면서 음악 속 한 복판까지 들어가 있는, 노래를 하고 있는 그런 현장에 내가 들어가 있는 듯한, 그것도 아주 진지한 채로 이런 순간을 만들어줬다는 점에서 경외스럽다고 할까요? 이 스피커 놀랍습니다. 이런 특성들이 당연히 녹음을 하거나 그럴 때 또 빛을 발하겠죠. 그래서 모니터로 쓰이기에도 훌륭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음악을 들을 때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 스피커를 여기서 들어보고자 한 이유도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해서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그랬었습니다. 지명도에 비해서는 스피커 가격이 그렇게 싸진 않습니다. 독일산이긴 하지만 좀 있으면 유명해질 것 같아요. 근데 위쪽에 키 3,
이 상단 모듈이 한 개 가격이 1,300만 원, 소비자가 기준으로 그래요. 1,300, 1,300, 1,400 이 정도 되고, 아래쪽 모듈이 또 그 정도 가격이 되고, 두 개가 되면 곱하기 2를 해야 되죠. 그게 이제 일반 그 약간 그레이 톤 그런 일반 스탠다드 마감인 경우가 그렇고, 거기 마감의 등급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얘의 가격도, 얘가 이제 일반 스탠다드 마감 기준의 키 컨트롤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마감이 한 등급이 올라가면 키 컨트롤의 컬러도 똑같은 마감으로 따라옵니다. 구매하실 분이라면 그건 이제 본인들의 이제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되는데, 스탠다드 마감 위에 이제 프리미엄 마감이 있고, 마감도 열 종류가 있더라고요, 색깔도. 그 위에 또 이제 익스클루시브 마감이 있고, 저 위에 가면 이제 커스텀 마감 컬러까지 있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스튜디오용이면 발로 차도 이렇게 뭐 스크래치 나지 않게 검은색, 회색 같은 걸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런 컬러 베리에이션을 둔 거는 집에서 쓰라고 만든 스피커라는 얘기입니다. 이 스피커를 집에서 듣게 되면 스피커 앞에서 거의 안 움직이게 될 것 같아요. TV, 뭐 밖에 운전, 뭐 어디 골프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음악만 앉아서 듣게 될 것 같은 놀라운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베이스가 옆집의 층간 소음에도 별로 영향을 안 주지 않을까 싶어요. 이 지향이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옆과 뒤로 가는 비율이 앞하고 똑같지가 않아요. 아주 역동적이고 드라마틱한 베이스와 청명하고 섬세한 쥐 죽은 듯이 조용한 위에 펼쳐지는 그런 사실적인 현장 묘사, 그런 스피커입니다. 뭐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여기서 이 스피커를 샘튜브로 옮겨와서 들은 이유와 소리의 품질과 현상이 어떤지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스피커 꼭 들어보러 가시기 바랍니다. 적극 추천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